예, 안녕하세요. 상인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한자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 가나다 순으로 가급적이면 하겠지만 제가 기출을 갖다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재배열을 해서 이렇게 짜다 보니까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가나다 순으로 최대한 맞춘다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지진 않을 거고요. 이 자료실에 성인남의 자료실 해서 이 공무원 기출 한자를 검색하시면은 다음 쪽에서 제가 지금 블로그에 하나씩 강의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역시 성인남을 검색하신 다음에 이 구독을 계속하시면 계속 새로 업데이트되는 강의 내용을 최대한 공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은 이제 가렴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가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옆에 정리를 살짝 해놨지만 이 원래는 입구자에 이 쟁기를 상징하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뭐 크게 연상이 나쁘진 않겠지만 좀 더 편하게 연상하기 위해서 입은 늘 먹는 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가능하다라는 이 가자로 외우신 다음에 이 풀만 그런데 가능하니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가혹할 가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거들 염자 같은 경우는 이 모두 첨자에 옆에 이 때릴 자가 들어있는데, 이 때려서 모두 다 거둔다, 그래서 거둘 염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장 같은 경우는 이게 파자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쉽게 연상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기둥 같은 곳에 이렇게 이 뭔가를 빌 때 이 재단에다가 물건을 올리고 빌지만, 이 무속 신앙적인 것은 이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부터 이 사람들이 빌던 이 어떤 이 신앙적인 것은 거짓이다, 가짜다, 그래서 거짓 가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옆에 꾸밀 장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 장수를 상징하는 그 옷에 어떤 씩씩함을 꾸몄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 지붕 밑에 돼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옛날부터 이 돼지는 다른 동물하게 다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키우면서 이 질병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 지붕을 이렇게 하나 씌워가지고 밑에 돼지를 키웠습니다. 이 돼지 시자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좀 편하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는 외우시는 게 좋고, 옆에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 정은 역시 이제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때리는 곳, 그래서 어떤 그런 곳이 기능하는 게 이제 가정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은 가정부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가정만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은 게, 이 가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비슷한 글자들이 많이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가정 같은 경우는 꼭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택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지붕 밑에 돼지가 있기 때문에 집가가 되는 거고요. 이 집택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붕 밑에 이 사람이 이 파자를 하면은 이 원래 이 상형문자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한데, 이 부탁한다, 의지한다라는 뜻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있고 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은 부탁한다, 의지한다인데 이 지붕에 의탁하고 부탁하기 때문에 이게 집을 상징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예, 각하 같은 경우에는 이 갈 거자의 병부 절자인데, 이 병부 절자를 대부분 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이 어떤 옛날에 암행어사가 갖고 다니던 마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상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깃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깃발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깃발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피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물리치죠. 그 막 길에서 양쪽으로 물리쳐지기 때문에 물리칠 각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하자는 기본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예, 그 다음엔 간과인데요. 이 선 숫자에 눈 목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뭔가를 볼 때 사람들이 멀리를 볼 때 이 습관적으로 이 손으로 눈을 가리는 경우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눈썹이 있는데 손을 가린 상태에서 바라본다라는 뜻에서 이 볼 간자가 되는 거고요. 지나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의 이렇게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오지병 같은 거를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이 간극 같은 경우에는 이 문 사이에 해가 비치는 거를 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 비치는 게 보인다 해서 사이 간자가 되는 거고요. 옆에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해가 비치는 게 보인다. 작은 사이에 이렇게 해가 비치는 게 보이기 때문에 틈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틈 극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간섭 같은 경우에는 방패 간자를 쓰는데요. 방패 가짜 같은 경우에는 이 고대 사회에 이렇게 방패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요즘 방패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많이 보실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건담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패의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둥근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방패를 댈 수 있는 이 기본적인 나무를 대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방패를 만들게 되는데, 이 뒤에 들어가는 나무 대는 모양이 방패에 이 대는 이 기본의 나무 모양에서 따온 이게 방패 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패에 들어가는 뒤에 나무 뼈대를 갖다가 생각하시면은 아, 이게 방패 간자구나 생각하시는 데 편할 것 같고요. 이 건널 섭자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고 이 건널 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 건널 보 같은 경우에는 연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파자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찢어서 좀 외우시는 게 편한 게, 그칠 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차피 나중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칠 지는 외우시는 게 좋은데, 이 그치고 이 작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걸음을 멈추면 그 뒤에 이렇게 작게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이 발자국이다. 그래서 이 발자국을 상징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물을 이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건넜기 때문에 이 물을 건널 때는 이 발자국이 밑에 남지 않고 건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널 섭자, 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널 섭자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간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볼 간자에다가 지을 준자인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이 연고 고자인데요. 이 옛날부터 사람이 이 맞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연유가 있다. 연유 고자인데, 사람이 이 맞을 때는 연유가 있는데 어떤 연유냐? 이 사람이 되라고 때린다. 그러니까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는 이 부모가 자식을 때리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때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때려서 바르게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린다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이나 아니면 이 고대 동양의 이렇게 어떤 그 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이 아이를 때려서 훈육하고 사람을 때려서 훈육하는 게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옛부터 사람이 때려서 맞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되라고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이 지을 주자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갈등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제 풀을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먼저 떼고 외우시는 게 좀 편한 게, 이 칙갈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갈자가 여러 가지 쓰이게 되는데, 이 목말의 갈자도 있고 여러 가지 갈자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보시면 해가 있고 사람이 갇혀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갇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사람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해가 쨍쨍하게 내려지는 상태면 이 목이 마르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이 괴로운 상태로 이렇게 막 있는 상태에서 몸이 비틀리고 막 괴로운데, 그런 형태로 막 풀이 이렇게 아 내가 목이 말라 이러면서 막 뒤틀린 것 같이 엉켜 있다 해서 칡갈자가 되는 거고요. 실제 칡갈 같은 경우에 이 칡을 이렇게 땅에서 캐보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사진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칡갈자가 이렇게 엉켜 있는 느낌에서 이렇게 온 거고요. 이 등나무 등자 같은 경우는 외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칡갈만 외운 다음에 뒤에 있는 어떤 풀과 육다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등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갈등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뭐 다른 글자가 나와서 헷갈릴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칡갈자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감상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이 감자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빈출되는 한자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다 외운다기보다는 이 전략적으로 이 어떤 감자가 들어간 감상인지를 갖다가 이 분단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솔직히 편합니다. 왜냐면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문 선지를 1, 2, 3, 4로 준 다음에 거기서 선택해서 이 간자를 구분하라고 돼 있지, 뭐 다른 한사 급수 시험처럼 쓰라고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을 저희가 보고 식별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저희가 뭐 이렇게 굳이
썰 정도로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은 그 정도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기출한자에서는 가급적 쓰는 법이 아니라 이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차이점 같은 거를 이렇게 선지해서 골라낼 수 있는 정도로 갖다가 이렇게 최대한 암기 부분을 적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감상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울 감자가 쓰이게 되는데 옆에 쇠가 있습니다. 이 예전에 고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거울을 만들 때 이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구리 거울이든 뭐 동거울이든 뭐든지 다 이렇게 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쇠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 거울 감자가 되는 거고요. 이 느낄 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마음 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 심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 거울과 이 느낌 이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어떤 뭐 영화를 감상했다 이렇게 했는데 느낌 감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틀리는 게 되거든요. 반대로 어떤 슬픈 감상에 빠졌다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옛날에 향수에 빠졌다 이렇게 그런 어떤 느낌이 사람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쇠가 들어간 감상이자가 쓰였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감상에도 느낌과 이 똑같이 느낌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 생각상과 다치상이 들어가는 게 다른데 그 생각상 같은 경우는 마음 심자가 들어가고 다치상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이 피부가 다친다 그래서 다치상자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쇠인데요. 이 죽일 살자를 갖다가 외우다 보면 이게 감쇠가 아니라 감살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도금을 갖다가 함정으로 파는 한자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덜 감자를 갖다가 쓴다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쇠로 읽는다라는 게 나중에 한번 제가 이렇게 어려운 한자 도금들을 갖다가 쭉 한번 이렇게 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언덕이 상징되는 상태에서 이 어떤 언덕에서 이 무엇인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으로 갖다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이말 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신하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물건이 도착했다라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하가 임금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이렇게 도착해서 가져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이 갱생과 경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 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갱으로 읽을 거냐 경으로 읽을 거냐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뒤에 있는 생과 신자를 갖다 놓고 이건 갱생 이건 경신 하고 외우는 거지 저희가 앞에 있는 갱이냐 경이냐는 똑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예, 가혹할 가 같은 경우에는 이 풀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혹하다.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몇 글자를 저희가 이제 가자를 갖다가 정리하면서 정리하는데 이 심을 가 같은 경우에는 이 집가를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집가가 다른 한자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벼 화자가 앞에 붙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 집을 지을 때 배산임수를 따져서 집을 지었던 이유가 이 벼를 심기가 좋은 지역에 이 집을 짓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은 집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논이 그렇게 막 넓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수지 근처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논을 지어서 이렇게 농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밭농사처럼 이렇게 물을 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밭에다가 이렇게 그냥 씨를 파종해서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밭하고 논은 항상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을 가는 집 앞에 이 벼를 심는다. 그래서 심을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더할 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입이 더해지면 힘이 더해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사람의 수가 이 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대리사회제나 아니면 민면의제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의 노동력이 그 집안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이 하나 더해지면은 이 힘이 더해졌다, 더 많아진다, 그래서 더할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짓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어떤 기둥에 가서 이렇게 잼을 올려놓고 비는 건 이 고대 사회의 무속적 신앙으로 거짓이다. 그럼 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거짓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름다울 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가를 몇 개를 정리하는 이유가 이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뭐 가혹할 가가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심을가가 들어가야 되거나 더할가가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거짓가가 들어갈 자리에 다른 가가 들어가서 문장에 말이 안 되게 이렇게 두자의 그 단어가 말이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사람이 이 홀규인데요. 이 홀규가 이렇게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왕비나 왕이 이렇게 홀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홀을 내밀면 이렇게 사람이 그때서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는 권리고, 동양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하들이 이 왕 앞에 나갈 때는 자기의 어떤 이 신분을 상징하는 명패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신분을 상징하는 이 명패 같은 걸 들고 나가서 그 앞에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임금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아름다운 것이다 해서 이 홀규를 들고 있으면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지만 아름답더라,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성경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그냥 성경과 관계없이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게 어떤 기독교 신앙인데, 그걸 연상하시면서 사람이 흙으로 이렇게 지어졌지만 외모가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거에 그 어떤 토기나 아니면 이렇게 흙덩이에 비해서 사람은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울 가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간강 같은 경우에는 이 방패 간에 그 음을 따라서 왔는데 이 육달월입니다. 육달월이라 해서 이 고기를 상징하는 육자인데요. 이게 붙으면 어떤 사람의 몸이나 아니면 신체 아니면 뭐 고기 덩어리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이 간을 이 사람 몸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인데 사람 몸에 있는 간, 그래서 간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제가 가렸었네요. 예. 가렸었는데 육다로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방패 간을 간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이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 사이에 이렇게 해가 보이는데, 문 사이에 이렇게 해가 보이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보이는 게 이 사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 쪽에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를 가급적이면 출력해서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외우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팁이니까, 어떤 이렇게 공무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자를 책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강의를 이렇게 듣는 것도 괜찮고, 제가 볼 땐 듣는 게 좋은데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한자를 그렇게까지 들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몇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만 해서 이렇게 따로 좀 이렇게 외우는 팁을 갖다 하면서 하면 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암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어려움이 좀 덜 하실 테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올린 것만 가지고 이렇게 외워야지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보다는 제가 볼 때 책을 하나 사신 상태에서 외우는 도움을 갖다 팁을 얻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한자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팁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쭉 제가 앞으로 올릴 강의를 갖다가 쭉 들으시면서 이렇게 한자를 외우는데 조금씩 도움을 받으시면은 한 상용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한자에 지금 쓰이는 게 1500자에서 1300자 그리고 1000자 정도만 외운다 해도 대부분 된다고 하는데, 거의 한 800자에서 한 900자 정도는 제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쭉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암기법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목마를 가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 아래에 사람이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목이 마르겠죠. 이 목마른데 이 물이 생각나니까, 그래서 목마를 가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이렇게 만약에 풀이 있다 그러면 치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 아래 갇혀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물 줘! 물 줘! 이러고 막 꾸짖겠죠. 막 꾸짖고 목매고 막 괴롭다고 막 소리 지르고 물은 왜 안 갖고 오는 거야! 그러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꾸짖을 갈이 된 거고요. 이게 찌깔이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 같은 경우가 이 굉장히 여러 글자가 있는데요. 이게 섞여서 나옵니다. 감은 반드시 나올 때 이 뒤에 안 맞는 감이 붙어 나오거나 아니면 맥락상 쓰일 수 없는 어떤 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글자를 외우면 좋지만 못 외우겠다. 그런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파자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찾아서 찾으면 되는데 이 느낄 감 같은 경우에 사람이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음 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거울 감자 같은 경우 이 볼감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 심자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이 볼감과 거울감의 차이는 이 거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쇠가 들어갑니다. 쇠가 들어가기 때문에 쇠가 들어가면 이 거울 감자가 쓰였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섭섭할 감 같은 경우에는 이 느낌인데 이 마음 심자가 양쪽에 옆에 이렇게 아래쪽 위에쪽 이렇게 옆에 쪽 이렇게 두 군데에 붙어 있는데 이 느낌이 마음이 이렇게 깊이 마음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마음 중에서 오래 남는 마음은 이 섭섭함 그런 마음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깊이 남은 마음이다. 그래서 섭섭할 감, 근심할 감, 뭐 이렇게 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음심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게 마음이 심하다.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남았다. 그래서 섭섭할 감 이렇게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헤아릴 감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이 조사한다라는 글자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이 세 개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헤아린다, 조사한다 이렇게 해서 뭐 감사한다 이런 때 쓰일 때 감자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암기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2배속으로 들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10분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실 수 있는 한자의 팁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에는 한 20강 정도 안쪽으로 끝을 낼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많은 시간은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들으신다 그래도 크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